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我们学习 오늘은요 제8탄 대상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완벽한 HSK 3급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저희가 누적 어휘수는 3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의 우리 단어는 4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 계절은요, 이번 시간에 전체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는 정도, 보어, 구조조사, 더와 마지막 접속사 2개의 패턴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여태까지 수업을 나갔던 것보다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好的,我们一起开始. 날씨에 관한 거는 이미 앞서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눈 감고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맑다를 중국말로 징, 맑은 날은요, 징天, 흐리다는요, 인, 흐린 날은요, 인티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티엔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날씨가 어때요? 天气怎么样?非常好.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와 눈도 배웠어요. 비는 유, 유, 눈은요, 雪, 雪. 好, 내리다라는 동사는 아래 하자인 下, 下, 비가 내려요, 下雨. 눈이 와요, 下雪. 비가 왔어요, 下雨了. 눈이 내렸어요, 下雪了.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단어는 이 그림들이 힌트일 거예요. 자, 대충 이제 날씨가 어떤 날씨, 명사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요, 어떤 명사가 떠올라요? 날씨 관련해서? 구름? 그렇죠. 이 그림은요, 해, 태양. 얘는요, 달. 얘는요, 구름이 뭔가 입김이 나는 것 같은 바람이 분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오늘의 새로운 단어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름은 윤, 윤. 우리 이미 앞서서 전 시간에 많은 구름 해서 일기예보에서 또윤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윤, 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 이 태양, 해, 중국말로 타양, 타양. 똑같이 얘기하네요. 그렇죠? 인의 반대말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인의 반대말은 맑다, 흐리다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음량을 나타낼 때에는 인, 양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달이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月亮, 月亮. 우리가 이미 앞서서 월, 달 해서 月만 배웠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나타내는 명사는 우리 月亮. 그래서 이거 량 언제 봤죠? 맞아요. 漂亮 할 때 그 량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량이 어떤 느낌이다? 밝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밝다예요. 月亮, 月亮, 太阳, 太阳, 云, 윤, 好的. 자, 마지막에 우리 바람이 불다. 바람풍이라고 하죠. 저희는 중국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볼까요? 风, 风, 이게 바람풍이에요. 바람이 불다, 분다는요, 刮, 刮. 그래서 바람이 불다는 刮风, 刮风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웬만한 날씨는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계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중국말로 계절은 季节, 季节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물어보죠.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你喜欢哪个季节？你喜欢哪个季节？ 자, 이 단어 발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시한, 시한 아니에요. 시환, 시환 점 찍듯이 꼭 찍어 주셔야 해요. 사계절 뭐가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동이 있죠? 중국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봄은 봄 춘자를 따서 춘, 춘에다가요. 하늘 천자를 붙여서 중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추나 추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봄, 천, 춘천, 하천, 추천, 그쵸? 동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춘티엔이라고 해도 되고요. 춘만 써도 되지만 나는 봄이 좋아요 할 때에는 티엔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我喜欢春天 이렇게 하면 봄이 좋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夏天, 夏天. 여름 한자 보이시죠? 샤, 한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난 여름이 좋다 할 때는요. 我喜欢夏天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여름은요. 날씨가 어때요, 여러분들? 很热, 很热. 우리 이미 덥다라는 거 배웠었죠? 好, 가을로 넘어가 볼까요? 가을은 秋天, 秋天. 마찬가지로 우리 가을의 남자를 추남이라고 하잖아요. 추난 이렇게 하는데 자 나는 가을이 좋다 할 때는 我喜欢秋天 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겨울은 중국말로 冬天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만 빼놓고요. 다 일성으로 되어 있네요. 겨울의 날씨는 어때요? 冷, 很冷.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헐렁한 티를 입으면 추워요. 헐렁, 춥다라는 뜻이죠. 很热, 덥다라는 뜻이에요. 춥다, 덥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우리가 배웠던 날씨와 계절 나타내요. 자, 춘하, 추동 가볼게요. 춘夏, 秋冬, 춘夏, 秋冬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好的. 와, 화면을 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많네요. 저희가 이미 배웠던 4마리 동물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 고양이였지만 우리가 소, 닭은 우유와 달걀을 통해서 배웠죠. 같이 읽어볼게요. 狗, 狗, 猫, 猫, 牛, 牛, 鸡, 鸡. 자, 이미 4마리의 동물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말로 동물은 动物, 动物. 나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我喜欢动物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동물 좋아하세요? 你喜欢什么动物? 我喜欢猫. 난 고양이가 좋아요. 여전히 계절을 좋아하냐 할 때랑 똑같은 문형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명사만 체인지하시면 계절도 날씨도 동물도 각종 취미도 물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好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물들을 세는 양사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只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只 양사로서 말인데요. 이 말이는요. 작은 동물들을 셀 때 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쯔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머리 두자, 더, 이 더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쯔라는 말이라는 양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쯔가 삼성으로 쯔,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 일단 품사가 부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양사에서 부사로 오직, 단지, 뭐뭐 밖에 라는 뜻으로 바뀌면서요. 이런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我只有你 이렇게 요 앞에 동사 앞에 있을 때에 얘는요 꼭 只로 읽으셔야지 됩니다. 왜 수러 앞에 부사가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수러 뒤에 只 얘가 온다면 일성으로 只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好,我只有你 무슨 뜻이에요? 난 너밖에 없어. 너만 있다라는 뜻으로 중국말로 쓰이고요.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只要这个 자, 이번에 동사수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야오로 되어 있죠? 야오는 필요하다, 원하다라는 뜻인데 只가 앞에 오시면 이것만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这个 나 이것만 필요해요. 我只要这个我只要这个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好. 자, 그래서 우리 只는 只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이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다음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늘 다자에 음악할 때 음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글자 자, 字, 多音字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中国有很多多音字 중국에는 다음자가 좀 많아요. 오늘도 다음자를 또 더 있을 겁니다. 好,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동물 어떤 게 있어요? 팬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새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팬더는 熊猫, 뭐 뭐였죠? 고양이죠. 고양이과예요. 근데 뭐예요? 시옹 곰입니다. 곰이랑 고양이가 합친 걸 중국은 팬더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요. 시옹마오. 자, 말은 중국말로 마, 하오, 말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새는요.
니아오. 우리 찌 할 때 한자 보세요, 여러분들. 닭은요, 새를 품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요, 니아오. 이 그림만 봐도 닭이 꼭 날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새 같지만 닭입니다. 다시 한번요, 니아오. 니아오. 찌, 찌. 好,有很多动物. 많은 동물들이 있네요.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단어들은 저희 대상들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대상을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친구라든지 하고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3급 안에 있는 즉 600단어의 전체적인 대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삼촌, 이모를 중국말로는 슈슈, 아이, 슈슈, 아이, 삼촌, 이모라는 뜻도 되고요.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 아버지께 중국 사람들은 슈슈, 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슈슈, 아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다르게도 부를 수도 있는데 여쨌든 간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삼촌, 이모.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관계의 삼촌, 이모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好, 그 다음에 갈게요. 내 자신을 나타낼 때自己. 원래 워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중국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네요. 우리랑 똑같은 단어죠. 自己, 自己, 你自己去.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가라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好的, 그 다음 갈게요. 내 자신이 있다면 타인도 있겠죠. 같이 갈까요? 别人. 우리 이거 이별 별자 언제 봤었죠? 맞아요. 현재 부정은 不, 과거의 부정은 没, 제3자한테 금지령 내릴 때의 부정은 别라고 했는데 이 别가 사람과 만나면 타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 别人, 你看别人 하면 다른 사람 좀 봐봐 라고 얘기할 때 别人. 好, 그 다음 단어 갈게요. 기타 등등의 사람 혹은 사물을 나타내는 其他, 其他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 할 때 손님은 客人, 客人. 자, 이웃은요, 邻居, 邻居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邻居, 邻居. 그렇죠. 그 다음에요. 직장 동료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 이전에 하고 동슈라고 했다면 일을 같이 접하기 때문에 동시, 동시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 직장 동료예요. 중국말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他是我的同事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한 기업의 사장님, 오너를 经理. 보통은 우리 작은 규모의 기업을 나타낼 때 经理라는 사장님을 쓰고요. 보통은 큰 기업은 매니저급을 经理라고도 하고 경리, 经理라고 합니다. 자, 운전기사님, 쓰지, 쓰지. 솔직히 실생활에서 쓰지라는 말을 잘 쓰는 걸 꺼려해요. 왜냐면 죽을 사자의 소리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쓰지 나오면 택시기사, 초주처 쓰지라고 하면 되겠죠. 혹은 공공汽车 쓰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好的. 자, 이런 대상들을 여러분들 새는 양사.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삼촌 한 명. 이거 슈슈 우리 꺼로 사용했지만 꺼의 높임말이 존재합니다. 바로 웨이. 웨이 우리처럼 분을 나타내요. 这位客人이라고 하면 이 손님분, 이 손님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사용해서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슈퍼마켓. 아니다.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손님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종업원,服务员이 이렇게 얘기하죠. 你们是几位? 你们是几位? 무슨 뜻이에요? 몇 분이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我们是5个人. 우리 저희 5명이요 하지 我们是5位 우리처럼 몇 분이세요? 5명이요 라고 하지 몇 분이세요? 5분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높여줄 때 사용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받을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你是谁? 라고 해도 되지만 谁의 높임말은 哪位 어느 분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好的. 자, 그 다음 동사 2개가 나왔습니다. 둘 다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만나다는요. 이합사예요.
요게 볼견자, 요게 만나다고요. 요거는 얼굴면자입니다. 명사예요. 요거는 두 글자 동사지만 만남이 우연히 만남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만나다는 见面, 见面. 만날 때는 얼굴을 보고 만나셔야 되겠죠? 근데 이 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我见面你양사이드의 대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합사는 이미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치사 누구와 그쵸? 뭐죠? 我明天跟朋友见面 나는 내일 친구와 만난다. 와를 해당하는 건과和를 사용해서 그 뒤에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见面을 사용을 해주셔야 문장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我明天和朋友见面 나 내일 친구랑 만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다는 遇到는 나 어제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我昨天遇到他了. 我昨天遇到他了. 그래서 생략 가능해요. 我昨天遇到他 해도 돼요. 이미 昨天이라는 우리 과거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연하게 만남을 가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의 조건까지 충족하려면 써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好, 다음은 그림을 보니까 한 명은 여자 학생이네요. 女学生,女同学 혹은 妹妹, 姐姐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오른쪽 분은요. 안경 쓰신 분은 느낌이 아버지보다는 예예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 두 분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是什么关系? 어떠한 관계이냐? 他们是什么关系?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관시 언제 배웠죠? 对不起, 没关系. 이미 이랬을 때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 괜찮다 라는 뜻으로 배웠었던 이 관시가 명사로서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很年轻 年轻, 年, 우리 해년자에다가 가벼울 경자를 만나니까 젊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他很年轻.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예이예우는 반대말 老, 老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이 여학생의 특징을 보신다면 可爱, 很可爱.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키가 어때요? 个子怎么样? 很矮, 矮. 자, 오늘은 이렇게 특징에 대한 형용사가 등장했어요. 年轻, 老, 可爱, 矮.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계는 관시라고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귀엽지만 키가 작아요.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라는 패턴, 접속사 패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虽然,可是,虽然,但是,虽然,不过 다 된다 그랬죠?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虽然他很可爱,但是很矮. 다시 한번요. 虽然他很可爱,但是很矮. 문장 만들기 쉽죠? 자,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 제가 동물도 갖고 왔지만 식물 또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공원 같기도 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정원, 화원, 화园, 화園이라고 합니다. 이园은 동우园할 때 그园이 되죠? 공园할 때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園의 화는 당연히 꽃일 것 같은데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속의 이 그림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나무는 수, 수라고 읽습니다. 부수가 실질적으로도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맞을 테, 나무가 맞다. 그쵸? 수, 수. 나무를 세는 양사는요. 棵, 棵, 一棵树. 一棵树라고 얘기를 합니다. 好,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방향의 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잔디 혹은 풀, 중국말로는 草,
차오. 요게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수가 바로 거의 보통은 우리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차오, 차오. 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거 뭘까요? 그렇죠. 바로 화유엔의 화, 요게 꽃입니다. 하지만 한자도 소리도 똑같지만 뜻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사로서는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시간, 时间이 들어온다면 화 뒤에 时间을 놔요. 花时间 하면 시간을 쓰다가 되고요. 우리 돈, 钱, 花钱 한다면 돈을 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好的. 자, 그 다음 단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동사로서 원래는 형용사로서 긴 장자인 장이 다음자가 돼버렸네요. 장, 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에는 동사로서 무언가가 잘하다. 혹은요, 우리 생김새 할 때 그 생기다, 어떻게 생겼다 할 때 그 생김새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잘하다, 생기다 라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 잘하다. 长草, 长树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树长了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꽃이나 풀이나 나무는 종류가 다양해요. 명사로서 종류는 种, 这种树 하면 이런 종류의 나무, 这种草 이런 종류의 풀, 这种花 이런 종류의 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꽃화자에는 얼화 발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다음자 정말 많이 나오죠. 뭐예요? 종이 쫑. 이렇게 여러분들 사성으로 읽는다면 동사로서 심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쫑화라고 해서 꽃을 우리 종류 뒤에다가 놓는다면 사성으로 쫑으로 읽고 심다가 돼요. 种草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도보완은요, 정도를 보충해준다 그랬죠. 어떠한 정도를 보충해줘요? 그렇죠. 수어의 정도를 어떻게 어디서요? 수어 뒤편에서. 예를 들어서요. 일어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일어남이 일찍이냐 늦냐 혹은요.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그 먹는 게 빠르냐 혹은 천천히냐. 또 중국말을 하는데 잘하냐 못하냐 등 정도 보어를 만들 때 수어랑 보어 사이에 덜을 붙여서 둘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동작의 정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평가, 판단, 묘사를 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이 득자도 마찬가지로 얻을 뜻이에요. 중국에도요, 실질적으로 이 한자가 얻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요게 바로 오늘의 대표적인 다음자입니다. 정말 의미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드라고 읽을 때에는 중국에서는 동사로서 얻다예요. 드, 우리 획득,得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 day라고 읽을 때에는요.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역할이니까 기본적인 동사 앞에 더가 나오면 day로 읽으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我们得好好学习汉语.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중국어를 해야만 해요. day 라고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he 라고 읽을 시에는요. 이게 바로 조사입니다. 우리 조사 중에서도요. 얘는 구조조사인데요. 구조와 구조 사이에 쓰는 거라서 어떠한 구조?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를 연결시켜준 그 사이에 쓰는 것들을 우리 정도보어 구조조사 더라고 하는데 이 더는요. 얘기했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충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정도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랑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저 사람은요, 밥을 많이 먹으면서 빨리 먹는다. 먹어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알겠죠. 즉, 어떻게라는 怎么样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동작을 怎么样했냐, 어떠한 동작을 어떻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먹는 걸 어떻게 했어? 말하는 걸 어떻게 하대?
노래방에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건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동작에 대한 행위, 평가, 판단, 묘사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할 때에는 다행스럽게도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 공식만 아시면 돼요. 앞의 내용을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 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일단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누가 말을 잘한다? 누가 말을 잘 못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왔는데 정말 빨리 먹더라고요. 천천히 먹어요.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밥을 많이 먹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냥 주술목 구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정도, 보어, 구조조사 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말 잘한다라는 뜻이 즉 동사랑 형용사를 한 문장에 놓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한다면 중국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말한다, 어떻게, 잘, 말한다, 어떻게, 못한다, 먹는다, 어떻게, 빨리, 먹는다, 어떻게, 천천히. 일어난다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난다 어떻게 했나요? 늦게. 밥을 먹는다 어떻게 해요? 많이. 동사를 앞세워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라는 말에 덜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어떻게 했던 방식의 정도를 뒤에다가 표현해 주는 게 요게 바로 정도 보어입니다. 즉 앞에는 동사가 들어오고요. 떠가 들어온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온다. 즉 문장 한 문장에 우리 동사와 형용사를 나란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빨리 문장 만들어 봐야 되겠죠? 볼까요? 누나는 많이 먹어요. 선생님은 빠르게 말해요. 누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선생님은 중국말을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겪어봐야지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겪어보고 난 다음에 그 있는 사실 팩트를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중국말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얘기한다? 공식이 있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정도 보어. 보어인데요. 이 보어는 형용사. 형용사는 누구랑 짝꿍이죠? 그렇죠. 부사. 정도 부사죠. 정도 부사와 보어를 우리 형용사를 같이 보어 자리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나는 많이 먹는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姐姐吃很多 와 이렇게 말하고 와 나 진짜 중국말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주어가 제제 맞아요. 그렇다면 수로는 취예요. 이미 동사 수로문이 있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오는 게 정석인데 헌또라는 형용사가 들어왔다라는 이유는 형용사가 이렇게 한 줄에 있을 때에 꼭 사이에 구조조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대로 된 문장은 누나는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姐姐吃的很多. 姐姐吃很多 아니에요. 姐姐吃的很多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빠르게 말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老师说很快. 된다 안 된다? 이젠 여러분들 아세요.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아, 동사와 우리 정도보어, 정도부사, 형용사 사이에 그렇죠. 가볼까요? 老师说的很快.老师说的很快.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쩔 때 명사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요. 그냥 많이 먹어. 무엇을? 빠르게 말해. 뭘? 이런 명사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공식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공식이 있다는 것은 명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즉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밥을 많이 먹는다. 빠르게 말한다가 아니라 중국말을 빠르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할까요? 姐姐 吃饭 먼저 완성된 동사와 명사를 써주세요. 어떻게 해요? 언니는 누나는 밥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먹는 정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很多吃的很多 다시 한번요. 누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姐姐吃饭吃的很多 다시 한번요.
姐姐吃饭吃的很多.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길다 하신다면 앞에 있는 동사는 생략해도 되되 여기 있죠, 여러분들. 동사 더 보어는 절대로 어떤 것도 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중국어를 빠르게 말한다. 즉, 선생님 중국말 빨리 해요. 바로 가볼까요? 老师说汉语. 그렇죠. 중국말을 하는데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说得很快. 원래는 说得很快인데 우리 명사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 앞에다가 명사를 써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요 사이에다는 그 어떤 품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품사도 들어오면 안 돼요. 바로 명사는 앞에다가. 그리고 명사의 짝인 동사를 한 번 더 써준다. 하지만 요 앞에 있는 동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 어디다가 뽀를 써야 될까요? 동사가 이렇게 많은데 형용사도 있는데 자 정도 보어 구조조사 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정은 요 정도 보어인 요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다가 즉, 很快 정도 부사를 빼고요. 뿌를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老师说汉语说得不快 라고 하면 선생님은 중국말을 천천히 하세요. 빠르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죠. 또 姐姐吃饭吃得不多 언니는 누나는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배운 정도 보어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연습 문제 3문장을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배열 문제거든요. 배열 문제에는 HSK 3급부터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유형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어를 빨리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고 HSK 3급의 쓰기 일부분에 이 배열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12.5점이라서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SK 3급부터는요, HSK 1, 2급과 다르게 이렇게 한자만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병음성조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저희는 아직까지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병음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하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빠르게 파악해야 될 것은 이 문장들은 도대체 어떠한 문법을 썼나? 이건 당연하죠. 이번에는 저희가 정도 보어로 다 하기 때문에 정도 보어로 여러분들 공식에 입각해서 풀면 되는데 그렇다면 정도 보어가 뭐냐? 구조조사 더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동사, 수어나 형용사, 수어 뒤에 더를 붙이고 그 뒤에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형용사를 나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동사, 더, 정도 보어는 어떠한 품사도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어디에 써야 돼요? 동사, 더, 정도 보어 사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앞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동사를 한 번 더 써줘도 되는데 생략 가능하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이거해서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단어 非常, 두 번째 단어 下, 세 번째 단어 大, 네 번째 단어 与, 마지막 단어 的. 好, 하나씩 살펴볼게요. 非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굉장히 라는 정도 부사죠. 下는 아래 한자 명사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명사 与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下는 여기서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따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원래 주술목 구조에 수어가 동사일 때, 수어가 형용사일 때지만 한 문장에 동사, 형용사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 덕에요? 더, 정도보어 구조조사 더 덕에 가능하다. 그럼 머릿속에 빨리 수식을 그려야 돼요. 동사, 뒤, 더, 그 다음에 정도부사, 형용사. 자, 그럼 가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써주는 수어는 下. 얘가 여러분들 내리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내렸어요? 우리 정도부사는 항상 어떻게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따. 많이. 여러분들 원래는 크다라는 뜻인데 비나 눈이나 바람 이런 기후 같은 단어가 있을 때에는 많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았대요. 어떻게 많았대요?
자, 얘랑 단짝인 非常. 자, 여기에 쓰실 때에는 이미 쓴 단어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 下非常大 했어요. 이제 유랑 너가 남았는데 유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동사, 구조조사 더, 그 다음에 정도보어, 여기에선 절대로 어떤 품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는 제일 앞에인 유下 非常大. 2%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다? 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下的非常大, 下的非常大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비가 많이 내린다가 돼요. 그렇죠? 雨下的非常大 이해되시죠? 2번 가볼까요? 자, 그녀가요. 漂亮 형용사네요. 그녀는 대명사죠. 真 정도부사 정말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요 세트 묶어주셔야 되겠죠. 자, 너랑 같이 쓰면 긴 장자는 짱이라고 읽어서 생김새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뀝니다. 자, 먼저 수로를 써야 되겠죠. 자, 썼으니까 지울게요.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중요하다 그랬죠? 漂亮 예쁘게 생겼대요. 누가요? 어떻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자, 그녀가요. 她长得漂亮 전혀 문제 없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지만 우리 하나 남은 쩌는 어디다가 써야 된다? 漂亮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를 집어넣어서 她长得真漂亮 그녀는 생긴 게 정말 예쁘다. 즉 정말 예쁘게 생겼다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她长得真漂亮 好, 마지막 단어 갈게요. 很快 빠르다. 뭐죠? 정도부사랑 형용사가 같이 써있네요. 슈슈 오늘 대상 나온 아저씨 삼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타 나왔어요.车라고 하죠. 차를 나타냅니다. 명사예요. 얘도 명사입니다. 카이더라고 했으니까 너랑 같이 나온 것은 수러가 돼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슈슈가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车 카이더 很快 바로 써버릴게요. 자, 카이더 뭐예요? 그렇죠. 수러죠. 모는 정도가 운전하는 정도가 어떻다? 그렇죠. 很快 해요. 어떻게 很快 해요? 车가 很快 하는데 누구 차죠? 그렇죠. 슈슈 차가 开得很快 즉 아저씨가 삼촌이 운전을 빠르게 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략되어 있다? 카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생략할 수 있다. 叔叔开车开得很快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好的. 마지막은 접속사 구입니다. 여러분들 접속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因为, 所以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虽然, 但是를 배웠었다면 지금은 우리 두 번째 접속사 구들이에요. 하나는 여러분들 선후를 나타내는 先,然后, 先,然后. 그 다음에 병렬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한다. 一边,一边,一边,一边. 자, 첫 번째 우리 先,然后는 先 먼저 선자가 있죠. 이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어떠한 동작을 먼저 하고 然后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동작을 마저 하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게요. 밥 먹고 집에 가자. 먼저 밥 먹고 집으로 갑시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先吃饭, 先 이 동작이 첫 번째, 然后 그 다음 단어가 두 번째, 回家吧. 뭐뭐 하자라고 했었죠. 先吃饭,然后回家吧 라고 하면 먼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먼저 쉬었다가 공부하자라고 한다면요. 先休息,然后学习吧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패턴 쉬워요. 一边과 一边 앞뒤가 똑같은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얘는 동시간대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멀티플레이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하나가 집중하면 뭔가 동시에 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서 밥은 먹습니다. 자, 중국말로 가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엔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작들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一边看手机
一边吃饭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동시간대에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단어 확인 다시 해주시고요. 오늘 문법 패턴인 정도, 보어, 구조조사, 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好的，大家辛苦了。